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도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부는 테슬라 소식이고 2부는 오늘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컨슈머 리포트 사료를 토대로 말씀드린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흥미로웠던 점은 빌드 교체 후에 원형 교차로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나 과속 방지턱을 인식하는 부분이 꽤나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중국에 2035년 자동차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과감한 드라이브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회생제동의 강도 옵션 제거나 영국의 가상발전소 플랜이나 기가베를린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의 자동차 공정학회가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로드맵 2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언론 쪽에서는 해당 발표가 국가적인 로드맵이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95%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을 2025년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내연기관을 40%까지 줄여버리겠다는 것이 굉장히 과감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의 차를 연구해서 내놓을 때까지를 생각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은 연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그 외에 전기차 분야는 매년 빠르게 성장하여 2035년에는 내연기관이 퇴출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50대 50을 차지하게 됩니다. 수소차 보급도 2025년에 10만 대 수준에서 2035년에는 100만 대 수준까지 올리면서 자국 시장을 무기화해서 차세대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다초에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국가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까지가 거의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처럼 묶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 문장, 자동차 산업의 가치 사슬에서 이제는 완전한 자주권을 회복하겠다는 발언이 의미가 깊었습니다. 2035년까지 모든 부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고 해외 의존도를 제로로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특히 2025년까지 고도의 기술을 갖춘 차량을 상용화하고 2030년에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차 주행이 가능하고 2035년에는 V2X로 구체적인 커넥티드카로 만들겠다는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레벨 4의 전국화를 목표로 하나하나 밟아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세대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원재료는 연결된 체인으로 가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쉐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7년 자료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4대 소재에서 국가별 점유율을 본다면 양극재가 66%, 음극재는 77%, 전해액은 69%, 분리막은 54%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전에 네이처 아티클을 소개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배터리 부스트를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련 연구 지원을 폭발적으로 밀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도 전해드린 바 있었죠. FSD 베타 빌드 10에서 11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아마 그저께 전해드렸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그에 따라 보였는데, 일단은 첫 번째 원형 교차로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 두 분의 반응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두 번째는 과속 방지턱인데, 아무래도 차량의 카메라를 통한 것은 라이다에 비해서 광원을 자체적으로 발산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고 그림자나 모션이나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뎁스라 그러죠. 깊이를 판단하기가 카메라의 특성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See, this is very confident. Wow, it went right in. Oh my God. Wow. Wow, that was impressive. It didn't do that last time. It just That was took it. impressive. It just went through. Because you know what it is? It is slowing down for the speed bump. Nice. See if it does it again. Slowing down for the speed bump. Beautiful. In 500 feet, slowing down for turn each set of right speed onto bumps. Sand Canyon Road. Now turn right onto Sand Canyon Road.
회생제동의 강도를 통해서 전비를 높이는 등 여러가지 이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원래는 표준과 낮음 두 개 중에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표준이 고정값으로 제시되고 낮음은 사라졌습니다. 해당 옵션은 그럼 OTA를 통했냐? 그렇진 않고 OTA를 통해 기존 오너들한테 적용되진 않고 2020년 6월 이후 출시된 신차에만 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VPP 플랜은 영국에서 실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가상발전소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이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 태양광 패널과 파워월을 사용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가상발전소, 버추얼 파워 플랜트를 만드는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의 오토비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고 영국 내의 빅6, 큰 6개 기업들의 요금 대비해서 최대 75% 정도의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입통에서 낮은 전기요금을 제공받는 옵션에 있어서는 가장 가격이 낮은 옵션은 테슬라 차를 보유하고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패널이나 파워월 등이 적합했고 그 외에도 역시 패널과 파워월이 중심이 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몇 달 전에 독일에서 테슬라 에너지에 대한 패키지 옵션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 그것과 조금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의 가상발전소 플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가상발전소에 대해서 혹시나 짧게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모든 집마다의 패널이 있고 수요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과잉된 것은 오토비더라는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거래됨에 따라 내가 초과 공급을 만들어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조금에 받게 되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는 원래 최고 피크 시 100을 설계를 한다 그러면 보통 70 정도를 가동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막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80까지 높여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71, 72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여유 공간을 계속해서 81, 82로 올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요 조사가 철저하게 되고 공급 조사가 철저하게 된다면 굳이 80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지점에서 이 초과 공급을 억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저장된 고정형 배터리에 꺼내다 쓸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서로 거래되고 그럼에 따라 가상 발전소처럼 하나의 커다란 체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가 베를린의 주차 공간 및 충전소 계획이 나왔는데 기가 베를린의 현재 페이즈 1 1단계의 공장에는 직원 10,000명 정도가 맥시멈으로 있게 되고 이제 이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이에 총 주차 공간은 3,254대, 그중 일반 주차장이 2,666대, 오토바이는 232대, 장애인용 주차장이 여기 2개를 합쳐서 132개, 방문객용은 101개, 충전기가 615대가 있고 슈퍼차저가 8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중국의 내수시장 부상이라는 요인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PPP 기준 세계 1위의 내수국가로 도약함에 따라 이것이 이제 패권적으로 앞으로 많은 이슈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의 큰 마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